15년 동안 고장 났다고 믿었던 라디오에서 그날 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이즈 사이로 스며든 그 목소리는 제가 15년 전 두만강에서 잃어버렸던 딸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그 한마디가 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제 이름은 김성철입니다. 올해 59세,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008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방 안 온도는 영하 7도,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터지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전기는 하루에 2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이면 촛불 하나로 어둠을 견뎌야 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어요. 삼평 남짓한 방 한쪽 구석, 선반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검은색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떨어져 나갔고 안테나는 중간에서 부러졌으며 다이얼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켜진 적 없는 고장난 라디오였습니다. 북한에선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특히 단파 라디오는 외부 방송을 듣다 들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사라지는 거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3대에 걸쳐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15년 동안 버리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제 딸 지연이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저는 선반 앞에 앉아 그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지연아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15년째 그 침묵을 견디며 살았어요. 선반 구석에는 손때 묻은 흑백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두 갈래로 묶은 머리, 그리고 두 손으로 꽉 껴안고 있는 작은 라디오. 바로 지금 선반 위에 놓인 그 라디오였어요. 15년 전, 1993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김지연 12살. 작고 마른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내를 장티푸스로 일찍 잃은 뒤 지연이는 제 세상 전부였어요. 저는 당시 마을에서 유일한 라디오 수리공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옆에 앉아 제가 라디오를 고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하곤 했어요. 아빠 손은 마법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피로를 잊었습니다. 지연이 11살 생일날 저는 직접 만든 작은 검은색 라디오를 선물했어요. 상자를 열어본 지연이의 눈이 커졌고 그 아이는 라디오를 꽉 껴안으며 고마워요, 아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연이는 그 라디오를 옆에 두고 잤어요.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1993년 8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끊겼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던 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이의 갈비뼈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볼은 푹 꺼졌으며 그토록 빛나던 눈빛마저 흐려졌어요. 지연아, 배고프지? 제가 물으면 괜찮아요, 아빠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연아, 우리 중국 가자. 거기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지연이는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디오 가져가도 돼요? 그럼. 지연이는 자기가 아끼던 그 라디오를 품에 꽉 안았어요. 1993년 8월 19일 밤 2시. 구름이 달을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두만강 강변에 섰을 때 물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어요. 쏴 차갑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작고 차가운 손을 꽉 잡았어요. 꽉 잡아. 절대 놓지 마. 네, 아빠. 우리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은 얼음 같았어요. 여름이었지만 팔목이 저릴 정도로 차가운 물살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순간 저는 지연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지연이가 헛디뎠을 때 저는 황급히 잡아당겼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지연이는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라디오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젖지 않게 하려고. 그때 갑자기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쾅! 서치라이트가 강을 훑었어요. 설아, 움직이지 마. 국경수비대의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총소리가 터졌어요. 물 위로 총알이 박혔습니다. 철퍼덕. 저는 소리쳤어요. 지연아, 빨리. 물살이 폭발적으로 거세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지연이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르륵 작은 손이, 차가운 손이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안 돼. 저는 미친 듯이 물속을 헤집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목이 찢어져라 불렀지만 강은 조용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수비대가 저를 붙잡았고 거친 손들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군화가 제 등을 밟았고 주먹이 얼굴을 쳤습니다. 입안에 피 맛이, 쇠 맛이 퍼졌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 강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노동 단련대에서 6개월을 보냈어요. 매일 돌을 날랐고 매일 맞았으며 밤마다 딸을 불렀습니다. 살아있니? 제발 살아있어다오. 1994년 2월 석방된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 이불, 지연이 신발,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라디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집어들고 다이얼을 돌렸어요. 지지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장이었어요. 버려야 한다. 머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라디오를 버리는 건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용서한 적이 없어요. 매일 밤 선반 앞에 앉아 그 라디오를 바라보는 것이 제 유일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2008년 12월 제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밤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선반 위에 있었고 저는 여전히 매일 밤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방송 시작했대. 무슨 방송? 탈북자 방송. 가족 찾기 방송이래. 제 귀가 쫑긋했어요. 진짜요? 그래. 단파 라디오로만 들을 수 있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레박줄을 놓칠 뻔했어요. 저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해 선반에서 라디오를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뒷면 나사를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끔찍했어요. 배선은 끊어져 있었고 진공관은 깨져 있었으며 모든 부품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15년의 방치가 만든 폐허였어요. 이건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봐야지. 지연이를 위해서.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밤 촛불 하나 켜고 돋보기 하나 들고 라디오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손은 떨렸고 시력은 나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필요했어요. 저는 장마당에 몰래 나가 새벽 어둠 속에서 진공관을 구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고 매일 밤 조금씩 라디오를 살려냈어요. 하지만 제 옆집에 사는 박철수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이부 협조자, 마을의 밀고자였어요. 저 사람 요즘 이상해. 밤마다 불빛이 새. 그는 창문 틈새로 저를 훔쳐봤고 제가 뭔가 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건 라디오? 박철수의 눈이 빛났어요. 12월 10일 지프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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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 김성철 열어. 저는 황급히 라디오를 장판 및
마루 틈에 밀어넣고 장판을 덮었어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요원 둘이 들어와 방을 뒤집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쏟아내고 이불을 들추고 벽을 두드렸습니다. 제 심장은 귀까지 울렸어요. 요원이 바닥을 밟았습니다. 삐걱 밑에 뭐 있나? 없습니다. 요원이 무릎을 굽히고 장판 끝을 잡았어요. 들켰다. 이제 끝이다. 그 순간 다른 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좀 와봐. 요원이 일어나 나갔어요. 다음에 또 온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이부를 찾아가 김성철을 다시 조사하세요라고 말했어요. 12월 15일 밤 12시 제가 라디오 수리를 거의 끝냈을 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김성철. 이번엔 3명이었어요. 더 철저했습니다. 서랍을 쏟아내고 이불을 찢고 천장을 확인하고 바닥으로 향했어요. 삐걱. 여기다. 장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 15년이 끝났다. 요원의 손이 장판을 잡았어요. 바로 그 순간 옆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박철수 집에서 불이 났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서. 요원들이 뛰쳐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서둘러 라디오를 꺼내 마지막 배선을 연결하고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제발, 제발 켜져다오. 다이얼에 손을 대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지지지직 노이즈가 흘렀어요. 더 돌렸습니다. 지지지직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됐어. 15년 만에 라디오가 살아났습니다. 12월 24일 밤 10시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볼륨을 최소로 낮추고 귀를 바짝 붙였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고 창문은 이불로 막았어요. 방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지지지직 노이즈가 흘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여자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부터 탈북민 가족 찾기 시간입니다. 북에 계신 가족분들께 남쪽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박순자님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경남도 아버지 최영수님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도 없구나.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함경북도에 계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김성철.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내 이름? 눈이 커졌습니다. 라디오를 움켜쥐었어요. 1993년 두만강에서 헤어진 아버지. 메시지를 보내신 분은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지연 씨입니다. 노이즈가 터졌어요. 지지지직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예요. 지연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른이 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제 딸의 떨림이 있었어요. 지연이 정말 내가 저는 몸이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들려, 지연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 살아있어요. 지연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물에 떠내려갔어요. 한참을 떠내려가다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중국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절 물가에서 발견하고 건져줬대요. 거의 죽을 뻔했대요. 병원에 데려가 줬고 6개월 동안 회복했어요. 저는 라디오를 이마에 댔어요. 눈물이 라디오에 떨어졌습니다. 뚝!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전 지금 한국에 있어요. 2005년에 한국에 왔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간호사로 일해요.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울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름은 성아예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지었어요. 올해 2살이에요. 저는 라디오를 꽉 안았습니다. 손녀가 있구나. 내 손녀가 아버지. 지연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전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살아계시길, 건강하시길. 제가 아버지 손을 놓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절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지연아. 전 정말 행복해요. 매일 웃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부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아버지.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지지직 노이즈만 흘렀어요.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 라디오를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갔고 방이 더 어두워졌지만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라디오의 속삭였어요. 아빠가 들었어. 내 목소리 다 들었어. 고맙다, 살아줘서. 행복해서. 정말 고맙다, 아빠도 너를 사랑해. 1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그 후 저는 매주 라디오를 켰어요. 혹시 딸의 목소리가 또 나올까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매일 라디오를 닦았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게, 고장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그 라디오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딸과의 연결이었고 15년의 기다림이었으며 단 하루의 기적이었어요. 2010년 봄, 저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피가 섞여 나왔어요. 병원도 약도 없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4월 15일 마지막 날 밤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겨우 다이얼을 돌렸어요. 지지지직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연아, 아빠는 행복했어. 내 목소리 들었으니까. 너를 놓친 게 아니라 살렸다고 믿어. 충분해. 이제 아빠는 간다. 엄마한테? 너도 계속 행복해라, 계속 행복해라. 다음 날 아침 이웃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손엔 라디오를 꽉 쥐고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를 띤 채로 마치 좋은 꿈을 꾸는 것처럼 그 라디오는 선반 위에 놓였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검은 상자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사랑, 한 딸의 목소리,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단 하루의 기적이. 사람의 목소리는 얼굴보다 오래 남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때로 평생보다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 들리는 단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요.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오래 들어주세요. 잘 지내? 보고 싶어.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15년을 버티게 한 힘입니다. 어딘가에 아직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하나를 기다리며 그 목소리가 언젠가 당신에게도 닿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 채널이 전하고자 하는 작은 온기와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 한 번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멀리 닿는 목소리가 됩니다.